네, 안녕하세요. 진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판결 다 받아서 이혼 끝났는데 그 다음에 재산 분할을 따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혼 판단에는 이혼만 있는 게 아니라 재산 분할이라는 별개의 심판이 있고 뭐 양육권을 다투면 양육권에 대한 별개의 심판이 있는데 보통은 이혼 소송을 하면서 한 번에 다 하니까 합쳐져서 하나의 소송에서 진행이 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뭐 원고가 이혼을 요구했고 재산 분할은 원고가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는데 피고는 그걸 모르고 그냥 이혼 소송만 대응해서 이혼에 대해서만 판단을 받는 경우가 있죠. 뭐 다시 말씀드리면 원고 입장에선 자기가 재산을 들고 있으니까 굳이 자기가 먼저 제가 재산을 줄게요 뭐 이런 소송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럼 피고가 알아서 재산 분할 저는 받아야 됩니다 라고 법원에다가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대리인 없이 혼자서 진행하시는 경우 그냥 나는 이혼은 어쨌든 할 거니까 법원 판단 받아서 이혼만 해야지 라고 대응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재산 정리는 하나도 안 됐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혼이 되고 난 뒤 2년 안에는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혼 판결을 받든 아니면 협의로 이혼을 했든 간에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면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2년 안에만 소재기가 되면 되니까 그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책 배우자라서 이혼을 당하셨는데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이혼 판결 난 뒤에 다시 재산 분할 청구를 해서 2억 원 정도의 재산을 분할받은 케이스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 작년 12월에 결정난 케이스니까요. 아주 최신의 사례죠. 이혼 사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신 사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부산에 거주하는 남자분이셨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셔서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셨고 이혼 소송에서는 그냥 혼자 대응해서 위자료를 주고 이혼하는 걸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봤더니 재산은 정리가 하나도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재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서 재산 정리를 다시 하자고 말씀드려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그러면 처음에 이혼할 때 정리를 하지 왜 안 했냐,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아내 입장에서는 재산을 자기가 다 들고 있잖아요. 줄 필요가 없죠. 주고 싶은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겠습니다 라는 소송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고, 그러면 받고 싶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가 받아야 됩니다 라고 요구를 했어야 법원에서 그걸 판단을 해주는데 이분이 혼자 진행하다 보니까 그걸 놓친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거에 대해서 대응만 하신 겁니다. 다른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러니까 이혼만 끝이 난 거죠. 위자료는 줘라, 이혼을 해라, 이렇게 판단만 받으셨고 근데 재산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이제 재산을 다시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따로 제기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서 저희 역할은 뭘까요? 상대 재산 플러스 재산을 최대한 찾는 거고 저희 마이너스 재산 최대한 정리해서 우리 재산은 줄여야 될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재산 명시 신청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은행 같은 데 다 조회를 했는데 지금 트렌드는 그렇지 않고요. 우선 재산 명시 신청, 양쪽 재산을 다 밝혀보자 라는 신청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법원 명령을 받고 그럼 양 당사자가 은행은 이런 은행의 계좌가 있고요. 부동산은 이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요. 증권사 계좌는 이런 게 있고요. 보험은 이런 거 들고 있습니다 라는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상대 쪽에선 법원에 한 2년 또는 3년치의 금융거래 내역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상대 재산을 다 찾고 그럼 재산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이 재산 중에 내 기여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몇 %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여도 주장에서 중요한 건 혼인 전에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혼인 중간에 남자 쪽 집에서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왔는지 두 사람이 어떤 소득 활동을 했는지도 중요하겠죠. 한쪽이 대단하게 큰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이걸 단순히 두 분이 동시에 이룩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럴 때는 기여도에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재산에 관한 걸 다 찾고 그걸 표로 만들고 기여도에 대한 주장도 하게 되면 재산에 관한 주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판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판결할 정도 수준이 된 거거든요. 그럼 무조건 판결로 가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두 사람을 모아놓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판사님 입장에서도 이제 결론 날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됐으니까 그럼 이 정도 선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양 당사자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때는 이미 좀 정리된 내용이 있다 보니까 판사님이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조정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케이스도 조정을 통해서 마무리된 케이스였는데요. 조정 자리에서 어느 정도 입장 차이가 있었지만 잘 절충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2억 원을 받고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판결보다 조정이 좋은 게 어떤 점이 있냐면 돈을 주는 입장에서 판결로 주게 되면 일시불을 줘야 되거든요, 한 번에. 그거는 너무 큰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할 때는 주는 기간도 좀 여유롭게 잡을 수 있고 주는 방식도 좀 자유롭게 잡을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양 당사자가 협의해서 끝내는 면에 있어서는 조정이 좀 더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다.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소송은 상대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판사님 보라고 말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하게 한다고 해서 나한테 항상 유리한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니죠.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판사님이 수긍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부산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당사자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사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방향을 찾는 게 제 스타일입니다. 되게 중요한 건 마지막 결과지 이 과정에서 뭐 속 시원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이죠. 방향성을 잘 찾고 그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